하는 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집이 아마 그 이병헌의 집을 약간 저격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아름다움의 격조를 느끼고 싶다? 그럼 호암미술관에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미술의 정말 뛰어난 최고의 화가의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선전 놓치지 마세요.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네모나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땅의 느낌을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든 철학이든 또는 옛날에 조경이든 이런 거 보면 신경 되게 많이 써요. 정보를 듣고 가서 보면 되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거대한 두 작품이 이렇게 딱 바로 맞닿아서 딱 두 개만 있는 전시가 잘 없어서 그런 점에서 DP도 상당히 현명한 거 아닌가. 두 작품만 딱 교향곡으로 치면 처음에 이렇게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교향악 같이. 아주 그냥 굉장히 임팩트가 크고 충격이 크고. 교수님 이미 다녀오신 분 같으신. 아니에요. 내가 이 자료 좀 보느라 네, 열심히 나름 좀 살펴보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전통회화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서 이 넘어온 화보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의 구도에 대한 밑그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그림을 공부할 때 보는 책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산수를 그리는 구도나 구성, 뭐 인물을 그릴 때의 구도나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시리즈처럼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화원들이나 그걸 공부를 하니까 회화가 아무래도 좀 중국풍이 날 수밖에 없죠. 중국풍이라는 게 이제 그런 뭐 계자원 화보나 뭐 유명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화보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무래도 머리에 이제 깊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약간 관념산수라 그래요. 전형적인 이미지지만 우리 거에 기인하진 않은 진경산수라는 게 실은 이제 실경산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우리 풍토, 우리 그 풍경, 우리 산세, 우리 주변 이런 걸 이제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리되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예술적인 어떤 상상력과 어떤 계획과 이제 구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작가의. 그래서 나오는 게 진경산수인데 음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짜장면도 한국식인 거고 실은. 이탈리안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태리 현지에서 가서 먹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더 짜고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지역과 그 사람들한테 맞는 게 있구나. 서양도 약간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이제 풍경화 이런 것들이 서양도 처음에는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과 다르게 이러하리라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리는 방식. 서양은 이제 인물화 위주기 때문에 풍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걸 그렸던 뭐 이제 몇몇의 화가들을 보면은 다 이제 굉장히 관념적으로 그리죠. 그러다가 인상파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선이 이제 진경산수 주로 그린 건 이제 18세기인데 인상파는 주로 19세기 작가들, 19세기 네. 중반 이후 작가들이니까 이제 근대의 어떤 흐름 하에서 실경, 뭐 진경, 자기네가 직접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또 근대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철학적, 정서적 변화가 있어야지 예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없이 그냥 어떤 예술이 이렇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침 전시를 제가 먼저 보러 가기 전에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에서 하고 있는 인상파 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랑 이제 뭔가 오버랩이 되면서 근대의 시기쯤에 서양도
한국도 작가들이 직접 밖에 나가서 맞아. 그리려고 했구나. 맞아요. 아는 그림에서 본 거를 맞아요. 그리는. 맞아요. 머릿속에 있던 그림들이 현실에서 내 아이의 감각과 인지를 통해서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인왕제색도는 뭐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정선의 대표작인데 이 두 작품이 같이 걸려 있네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인왕제색도는 원래 뜻이 인왕산이 막 그 비가 온 후에 개어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많은 이제 연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바위를 먹을 써서 검게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바위가 저렇게 강하게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인왕산을 봤을 때. 그런데도 정선은 그 예술가적 상상력과 감성을 발휘해서 바위를 아주 굉장히 강하면서도 개성 있게, 검게, 그리고 이 획이 드러날 정도로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약간 스피드 있고. 검은 먹이 그 상단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자칫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화면 안에서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정선의 친구이자 시도 써주고 그림에서 작품을 수급하고 이제 작품의 어떤 청을 받고 이럴 때 이제 중간에서 많이 역할을 해줬던 아주 평생 친구죠. 이병헌이라는 그 사람이 아파서 그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인왕산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집이 아마 그 이병헌의 집을 약간 그 염두해 두고 상징해서 그린 것 같아요. 진경산수가 뭐냐 이런 얘기 할 때도 진경은 실제로 그 존재하는 경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자연에 기초하지만 그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기보다는 그거를 정말 예술가의 그 멋있는 표현과 어떤 변형을 통해서 그러나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 친밀함과 동시에 감동을 주는 그게 아마 진경산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정선은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 예술가였다. 그래서 호연 TV 금강전도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죠. 네. 정선이 우리나라 자연을 사랑했지만 특히 금강산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35살에 처음 방문한 이후에 노년까지 이제 여러 번 여행도 했고 금강산의 여러 곳을 이제 자세히 그리기도 하고 또 화첩도 여러 개의 화첩이 있죠. 그 어떤 작품보다 이 작품은 정말 약간 그림 앞에서 뭔가 숨을 먹게 하는 그런 경외로움과 어떤 거의 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자연 그 물 중에 어떤 상징성 같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 바위가 많은 그 준봉들이 아주 험악해 보이는 그런 바위산의 느낌과 왼쪽에 이제 약간 부드러운 흙과 나무들이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의 모습이 잘 어우러지면서도 전체가 마치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약간의 율동감이 느껴지는 둥그런 원형인데다가 이 밑에 부분은 특히 이제 마치 이렇게
그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 거를 표현한 점에서 너무 놀랐고, 또 하나는 정선이 정말 탁월하게 색채 마술사였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 화가 중에서는 색을 정말 아주 감각적으로 잘 썼다. 특히 청색 계열을 굉장히 잘 쓰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에 이런 청색 부분들, 하늘을 이 바위산과 경계가 되는 부분에 이 연한 푸른색 같은 것도 정말 정선의 그 필치, 터치, 느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도 같이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금강산의 그 많은 봉우리와 그 산세의 모든 거를 어떻게 한 작품 안에 이렇게 딱 잡아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좋고, 이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그리고 두 개만 전시하는 이 방을 꾸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현명하고 이 정선에 대한 이해와 관객들에게 뭔가 웅장하면서도 아주 임팩트 있는 시작을 꽝 하고 알려주는 그런 교양하게 느낌을 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DP라고 봅니다. 이 두 작품이 여러 가지로 뭐 그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둘 다 국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잘 보시면 두 개가 그 묘한 어떤 그 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왕제색도는 약간 횡으로, 그러니까 수평 구도를 가지고 있고 횡으로 좀 긴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먹으로만 그림을 그렸고 수평적인데 반해서 오른쪽의 금강전도는 훨씬 더 수직적이죠. 수직적이고 그 강한 어떤 축이 느껴지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의 그 균형감과 두 개의 차이가 그러나 굉장히 묘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시면 마치 그 음과 양의 조화를 보는 것 같은, 차이와 동질감 안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막 도는 것, 그걸 느끼실 수 있어서 정말 첫째 방은 정말 강추입니다. 여러분 와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쏟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첩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작가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조금 편하고 용이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산 사람도 그 화첩을 가지고 이동할 때 유용하게 썼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파본이 돼서 이제 하나 낱장씩 돼서 전시가 되고 있지만 책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 경치를 가서 그림을 보면서 실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일종의 오늘날의 약간의 지도나 어떤 가이드북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정선이 본 한국의 풍경은 실제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게 사실이에요. 실제 이 경치를 봤을 때보다 이 사람의 그림이 역시 더 아름답고 예술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선의 그림들이 굉장히 약간의 컨트라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장안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렇게 우뚝 솟고 굉장히 아주 힘이 느껴지는 큰 바위들이 있지만, 왼쪽은 약간 부드러운 토양이 있고 또 이렇게 건물들이 나지막하게 있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하지만 약간 그 좌우 대칭도 있고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있어서 그림을 보는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런 그 화첩들도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 실제 경치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가면 이렇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산을 못 가봤는데 이런 그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저렇게 큰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좀 쉬어가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랬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 금강산이 보여주는 이 작품들이 참 좋네요. 다 금강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인물들이 보이는 게 이제 같이 여행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걸 이제 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이 영상을 금강전도 안에 디테일을 우리가 마치 여행하듯이 쭉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컴퓨터로 이제 뭐 이렇게
확대도 했다가 움직이고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방법인데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즐거움을 주는 그 섹션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림 안에 이렇게 디테일이 많았고 장소마다의 그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고 아까 봤던 이제 백청교 장면, 신묘년 풍악교첩 아까 봤던 그 금강산을 다뤘던 여러 장면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또 금강대 간송미술관 소장품이군요. 또 그래서 이 가이드북처럼 썼다는 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가 그냥 그림도 그렸지만 정보도 줬어요. 저렇게 뭐 위치나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록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저렇게 가라. 봐야 할 그런 어떤 경로까지 이거 다 봤네요.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딴 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경선, 이건 아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제 여행객하고 그 바다 옆으로 바위가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싹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 바위의 그 바다의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마치 우리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데서 막 물이 굽실굽실 붐실대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바다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전혀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어떤 원근이나 이런 거를 위배하지 않는 듯하게 느껴지는, 지금 자연적으로는 저렇게 될 수 없죠. 근데 회화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이 되면서도 작가에 대한 그 화첩 수요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선의 그 화첩을 이렇게 주문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풍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단독 그림들도 있지만 여기서도 작가의 어떤 그 필력에 대한 기본적인 회화 구성의 기법 같은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작가가 그림 안에서 바위와 산의 이 느낌을 보여줄 때 여기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게 이제 과거 그 중국에서 미불리 했던 미점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껍게도 점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얇게도 들어갈 때가 있고 작게도 들어갈 때가 있지만 저게 이제 저걸 이렇게 찍으면서 바위의 그런 표면의 느낌 같은 거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경교명승첩이 꽤 유명한 화첩 중에 하나입니다. 경교명승첩. 이 경교명승첩은 주로 한강 주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서울이나 서울 주변의 모습을 명승지들, 아름다운 곳들을 이제 많이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 녹색에 푸른색 계열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선을 설명할 때 정선이 그 중국의 문인화와 북정화, 그러니까 남종화, 북정화를 다 통합적으로 구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그 점을 찍는 미점준이나 뭐 피마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인들이 많이 썼던 방식이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청록산수 이런 거는 화원들, 전문 직업 화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색의 회화 같은 거는 이 정선이 채도 잘 쓴 사람이지만 직업 화가들이 보였던 어떤 전문적 도화원의 그런 전통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작가다.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호암미술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희원에 대한 아름다움이거든요. 이 희원은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맨 입구를 이제 우리가 매림이라 그래서 매화 향이 나는 이제 그 오솔길 같은 길을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면 보화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희원의 정원이 시작이 되는데 소원이라 그래서 이제 작은 닫혀 있는 듯한 그러나 이제 비밀스럽고 아기자기한 그런 정원이 소원이 있고요. 거기 이제 작은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음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제 나무 조경들이 있고요. 거기를 지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주정입니다. 주정이라는 데가 조금 훨씬 이제 소원보다 훨씬 넓고 주정은 이 미술관과 이렇게 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춤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정은 훨씬 크고 좀 당당하고 앞에서 봤던 그런 소원의 약간 비밀스럽고 이렇게 약간 폐쇄적인 느낌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직각의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그 센터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도 사각형의 그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 호수 안에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도 네모난 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섬이 이렇게 동그란 섬을 가질 때는 뭐 천원지방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은 이제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땅의 느낌을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난 섬이 있고 그 섬 안에 이제 소나무를 심었는데 저게 약간 어떤 땅의 풍요를 비는 땅이 결국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영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네모난 섬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모난 작은 섬에 큰 호수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이 호수가 있고요. 역시 이 풍경을 바라보는 저기 정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미술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정영선이라는 유명한 여성 조경 전문가죠. 그분이 90년대에 9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희원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조경을 하신 거죠. 그전에는 호암미술관은 있었는데 희원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달된 모습으로 정원으로 조경하지 않았었는데 정영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뭐 조형물들, 그러니까 주로 옛날 뭐 석조각들들 또는 탑들 또는 뭐 그 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좀 앤틱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정원을 꾸미고 조각뿐 아니라 이제 나무와 뭐 풀과 꽃과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계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절감이 살 수 있도록 그 각각의 계절에 맞는 그래서 여름에 오면 여름꽃이 있고 가을에 오면 또 가을 단풍이 있고 봄에는 이렇게 봄의 벚꽃이나 매화가 뭐 냄새로든 뭐 이미지로든 그림으로든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희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화를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원인데 그 어느 곳에 가도 어느 모퉁이를 돌아도 너무 아름답다. 이게 아마 이 희원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때가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은 아주 그 꽃비가 엄청나게 날리면서 황홀한 정도입니다. 네. 보통 정원을 꾸밀 때는 그 실제 자연 경치에서 이제 그 모이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게 이제 흘러서 뭐 호수로 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아마 그 원래 물이 고이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곳인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바위를 써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이런 그 세밀한 디테일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게 이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물 사이사이에 옆에 뭐 풀이나 또 이런 그 마애불 같은 이제 조각상을 놓고 이런 것도 너무 멋있고, 물소리처럼 듣기 좋은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의 그 동편 마지막 단계인데요. 저렇게 담이 있고 이제 물길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희원의 가장 큰 이제 재미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문을 많이 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변화를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큰 웅장한 서양식 정원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보던 장면이 이 고개를 넘으면 또는 이제 몸을 바꾸면은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를 주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아름다움의 격조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호암미술관에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미술의 정말 뛰어난 최고의 화가의 작품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정선전 놓치지 마세요. 네,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